9번. 1대1 대응이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하고 치역하고 똑같아야 된다. 우리 대표 문제부터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를 만들 거니까 x는 a를 기준으로 얘보다 큰 숫자를 넣는다고. 그러면 y는 a 해서 똑같이 여기도 a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를 넣으면 y도 a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말은 여기 숫자를 넣으면 여기 숫자 나와야 되고 그게 1대1 대응이 돼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 한마디로 어떤 그래프가 1대1 함수이면서 여기서부터 숫자를 넣으면 여기서부터 숫자를 넣어야 된다라는 소리고, 그 말은 여기 시작하는 점이 a,a여야 된다. 즉 a,a라는 점은 어디 위에 있는 점이요? y는 x 위에 있는 점이지. 그래서 y는 x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으니 여기 x제곱 빼기 6x 플러스 10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시작할 수 있는 점이 y는 x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 그래프 위에도 있고 y는 x 위에도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y는 x하고 뭐하고 y는 x제곱 빼기 6x 플러스 10하고 연립을 해야지. 어딘지. 그럼 빼기 7x인가? 11, 2, 5, 10만. 그래서 2,2하고 5,5인데 다음 뭐다? 5,5다. 왜? 5,5 해야지 5부터 숫자를 넣으면 5부터 나와서 그래프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근데 얘는 뭐야? 2,2에서부터 숫자, 즉 2보다 큰 숫자를 넣었더니 그래프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갔다 나왔으니까 여기 뭐 치역이 이거 얼마인지는 못 구할 필요가 없지. 내려갔다 올라가서 2보다 작은 숫자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나오니까 공역과 치역이 다르다. 여기 그러니까 이 공역이 지금 정형이니까 공역과 치역이 다르게 나와서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 1대1 대응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연립해서 나온 값 중에 큰 게 될 수도 있고 또 작은 게 될 수도 있어. 어쩔 때는 작은 게 돼요. 이게 뒤집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뒤집어져 있고 범위가 반대로 나왔을 때는 얘보다 작은 숫자를 넣으면 얘보다 작은 숫자 나와야 되니까 그때는 뭐 작은 거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항상 그려서 판단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첫 번째 중에 오늘은 지우가 보시고 1275원. 되겠지. 5번 한번 해보고 75번.
16 마마냐? 1부터 6까지인데 교집합이 3부터 B까지? 그러면 일단 공통된 범위가 얘는 지금 X는 1부터 6까지 여기 시커먼스 이렇게 있는데 3부터 B까지니까 여기가 시커먼스에서 이게 3, 8이 24잖아. 8까지네. 이렇게. 그래서 공통된 게 3부터 6까지냐? 그럼 얘가 3하고 8이 해야 되니까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1이냐? B는 6이냐? 그러면 그럼 X가 1에서부터 6까지 넣었더니 뭐 Y 3에서부터 8까지 나왔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고 1대1 대응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함수요? 다가 무슨 말? x1보다 x1이 크면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무슨 함수? 증가 함수다 이 말이야. 숫자 클수록 더 큰 값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몇 차로 생겼는지 모르지만 1대1 대응이 되고 증가하는 형태니까 감소하는 형태였으면 이거였을 거고 이런 식이었을 거고 증가하는 형태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뭐 어떻게 증가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그래서 다 끝나야지. 그래야지 1대1 대응 여기서부터 여기 숫자를 넣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숫자가 다 나왔으니까 이 함수랑 관계없이 어떤 함수냐에 관계없이 F1은 6이고 F1은 3이고 F6은 얼마야 돼? 8이어야지. 그래서 F1하고 F6하고 A하고 B하고 다 더하라고 했네. 해보시면 되고 뒤로 넘겨서 이제 유형 10번 상등함수와 상수함수. 자, 상등함수가 뭐냐? 상등함수가 뭐야? 과연 열지네. 상등함수가 뭐야?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x를 f에다 넣었더니 x, 즉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의 대표적인 게 뭐야? y는 x야. 그래서 얘가 항등함수의 대표적인 건데 절대값 x도 항등함수가 될 수도 있고 x 제곱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 뭐라 그랬어?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즉 이거는 정의역이 예를 들어서 fx는 x제곱의 항등함수가 된다. 그러면 x가 무슨 수면? 양수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y는 x만 항등함수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의역이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정의역이 0하고 1하고요.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항등함수가 된다고. x제곱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 뭐 fx는 x세제곱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 뭐 마이너스라고 0하고 1 넣으면 자기 자신 다 나오냐?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넣었을 때 그대로 자기 자신이 나오면 되니까 꼭 y는 x처럼 생길 필요가 없다. 근데 정의역이 모든 실수 어떤 숫자를 넣어도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는 대표적으로 y는 뭐 x라는 함수가 있다. 그런 거고 그 개념으로 쭉 풀면 되는데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뒤에 터프로 또 바로 가고 하나 모르고 터프에서 터프도 뭐 어렵지 않는데 사실은. 그다음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 이게 항등함수. 상수함수는 fx는 c x랑 상관없이 우리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x에서 예를 들어서 x 함수다. 이렇게 한 명만 좋아하는 문제. 이렇게 다 b
한 거에다만 x값에 관계없이 숫자가 하나만 나온다. 이거를 상수함수다라고 했대. 터프에서 하나 골라보시고 16번. 86번 해보고 뭐 해야 돼? 항등함수야 된다. 항등함수. 그러면 내가 이 범위에 있는 숫자를 넣으면 다 뭐가 나와야 돼? 마3이 나와야 돼. 근데 항등함수니까 당연히 마3을 넣어야지 마3이 나오지. 뭐를 넣어야지? 5를 넣어야지 5가 나오지. 이건 뭐를 넣어야지? x를 넣어야지. 요 사이에 있는 x. x를 넣었더니 4x 빼기 3이 나온대. 3x가 3이니까 x가 얼마? 1이네. 1.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냥 f 얼마? 마3, fa, fb, fc를 다 더했으니까 항등함수니까 3인가? 네. 간단한 문제고 그 다음에 쭉 한번 해보면 되고 자 이제 함수 방정식 함수로 되어 있는 방정식에서 함수값 그러니까 얘는 숫자를 직접 넣어보면서 규칙을 찾아서 그 규칙에 해당하는 어떤 함수값을 이제 구해보는 건데 우리 대표부터 1290번 f x 플러스 y가 fx에다가 fy를 더하는 거에 f3이 1에 자 숫자를 넣어가면서 뭐를 만들어야 돼? 3을 만들어야지. 자, 그럼 일단 00을 넣어서 fx에다도 0 y에다도 0을 넣어서 f0은 f0 더하기 f0이니까 찍찍 사라지고 f0이 얼마야? 1이네? 0? 뭐야? 0이지 0 f0이 0 이 f0이 f0 0을 터져서 0 그러면 하나는 숫자를 넣고 하나는 얼마? 0을 넣으면 f1 안 나오네. 뭐 넣어야 나오냐? 00 넣었어. 뭐가 나왔어? f3이 1로 나왔구나. 일단 x에다 0, y에다 0을 넣어서 f0이 0인 줄 알았고 그러면 얘는 뭐 0을 넣으면 1 거쳐서 나는 게 아니라 그냥 f0은 f3 플러스 f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래서 얘는 0이고 얘는 얼마야? 2니까 얘는 얼마야? y네. 그러니까 보통 숫자를 넣어 여기 뭐가 있다든가 해서 넣어가면서 f1이 얼마, f2가 얼마 이렇게 숫자를 키워가거나 f-, f- 이렇게 줄여가는데 그냥 얘는 3이 주어지고 마3을 구하라 했는데 둘이 더하면 0이니까 0 넣었더니 f0이 0인 줄 알았고
부호가 반대였어야 됐네. 어디 토프 하나 해보자. 어디? 1296번. F0은 뭐 넣는다? 00 넣으면 되냐? x에다도 0, y에다도 0을 넣으면 F0 플러스 F0 플러스 2니까 이거에 사라지고 넘어가서 F0은 마이. 이건 맞았고, 그 다음에 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가 맞다다. 성우 어떻게 만들까요 이거를? 모든 실수 x를 뭐를 넣더라도 이 식이 성립한데 원래 최초의 요놈이 뭐가 성립하냐? x, y가 모든 실수 전체 집합적에 성립하니까 x에다는 그냥 x를 넣고 y에다는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뭐가 돼? f 0은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네. 근데 위에 방금 얘가 마이니까 넘어가면 맞네. 이 식을 만들어주면 되지. 디귿 F1이 2면 F8은 30이다. 이제 이건 어떻게 보야 돼? 일일을 넣은 거지. F1, F1이 2다라는 거 하니까 1, 하면 F2는 F1, 2F1 플러스 2고 이게 2니까 4, 6인가? 그러면 2 넣으면 F4 나오지. 2 넣으니까 2F2 플러스 2 6이 12, 14 그러면 뭐 넣으면 4 넣으면 8이니까 2F4 플러스 2 하면 28, 30이냐? 다음으로 넘겨서 유형 12번하고 유형 13번에 별표를 딱 치놓고 사실은 예전에는 순열과 조합이 너네가 이제 교과과정이 바뀌고 나서니까 바뀌기 전에는 순열 조합 2학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설명하기 힘들고 문제도 실질적으로 이게 순열 조합이라든가 나중에 배울 중복 순열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형태라서 그냥 공식처럼 외웠는데 이제 너네는 이해하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너네가 교과과정이 바뀌고 나서 첫 시험이긴 하지만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순열 조합을 써먹어서 할 수 있는 문제 유형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내거나 뭐 많이 내거나 또는 무조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단원 중에 하나다. 왜냐면 바뀌었으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냥 공식으로 무조건 외워라 그랬는데 지금은 너네가 세부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할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1하고 2하고 3이고 이게 A, B, C, D였다고 해보면 자, X에서 Y로의 함수는 어떻게 1이 몇 가지로 쏠 수 있어? 1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써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거기 표에 있는 거 함수의 개수는 1이 4개 쓸 수 있고 왜 4개요? 공역이 4개니까 2도 4개 쓸 수 있고 3도 4개 쓸 수 있고 왜 4가 3번 곱해져 있어? 정역이 3개니까 그래서 이제 외워야지 공식을. 이게 나중에 우리 확통에 중복 순열이라고 그래. 중복
목순열. 지금 몰라도 돼. 지금 목순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돼. 그냥 공역의 개수의 정역의 개수승. 이게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다. 외우시고. 이건 외워야 돼. 이건 안 배웠으니까. 근데 이렇게 써서 뭐 하면 되지. 이게 4개니까 4 쓰는 거고. 이게 3개니까 하나, 둘, 3개를 곱한 거고. 그래서 4에 세제곱했는데 공역의 정역의 개수승. 이게 함수의 개수. 다음 두 번째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얘가 쏘면 얘가 못 쏴. 그러니까 얘가 4개 중에 하나 쏘고 얘가 3개 쏘고 그러니까 4개 4가지 쏘고 3가지 쏘고 2가지 쏜다. 그러면 얘는 뭐다? 공역의 개수에서 하나, 둘, 셋 정역의 개수만큼 순서를 생각해서 뽑는 거야. 그래서 공역, 퍼뮤테이션, 정역 이게 공식이고 공역, 퍼뮤테이션, 정역 이게 공식이고 다음 세 번째 1대1 대응은 어째야 된다 그랬어? 공역하고 치역하고 똑같고 1대1 함수가 되니까 이게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이어야 돼. 4개 똑같아야 돼. 그럼 걔는 그냥 공역의 개수의 팩토리얼 밀려서 세워서 차례대로 쏘면 된다고. 그게 1대1 대응. 이거는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 여기다 다 몰빵할 수 있고 여기다 다 몰빵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역의 개수만큼 상수함수를 만들 수 있네. 그래서 공역의 개수 이게 상수함수겠네. 그 다음에 좀 뒤에 뭐 항등함수는 당연히 x a를 1을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1 나오고 되니까 한 개밖에 못 만들 거고 뒤에 이제 여기는 지금 보다시피 순열. 왜냐면 1이 누굴 쏘냐에 따라 순서에 따라 다르니까 순열로 이렇게 했는데 뒤에는 조합. 조합은 뭐냐면 아까 나왔다시피 그러니까 이렇게 뽑는 순서랑 상관없이 그냥 뽑아놓기만 하면 1, 2, 3, 4라고 해보면 예를 들어서 뽑아놓기만 하면 뭐 하면 된다? 그냥 순서가 정해져 있는 형태. 뽑기만 하면 순서대로 쏜다의 대표적인 예가 아까 했던 이런 증가함수. 그러니까 크기가 정해져 있어. 숫자가 크면 큰 값에 대응돼야 된다. 그러면 뽑아놓고 알아서 크기 순으로 대응하면 되니까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네. 그래서 조합으로 뽑는 대표적인 함수가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그렇게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아마 너네는 무조건 나오고 나올 것 같아. 무조건. 예전에도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더 복잡하게 더 좀 꼬아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 부전이 나와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문제 기준으로 좀 연습을 하시는데 뭐를 이거지? 1306을 해볼까 먼저 1306 한번 하고 뒤에 수학부터 한번 하고 1306 한번 해보시고 1306 숫자 몇 개 안 되니까 그림을 그려서 1, 2, 3, 4 마일 0, 1, 2 F1은 마일 F1은 무조건 마일에 써야 되고 2는 2에다 쏘면 안 된대. 그러면 2는 하나, 둘, 셋, 넷 2에다 쏘면 안 되니까 4개인데 1대1 함수잖아. 가가 1대1 함수라는 말이지. 거꾸로 어제 저번 시간에 했지? 주야 어디 했잖아. 뭐를 어디 오늘 갑자기 돌아간다고? 1대1 함수니까 1대1 함수를 대우를 이용해서 표현해 본 거니까 1이 마일에다 쐈으니까 2는 마일에다 못 쓰고 2는
2에다 넣었으니까 세 가지지. 그러니까 얘는 세 가지에 대응될 수 있고 나머지 두 개만 몇 개 남은 거 뭐 하나 더 썼으니까 몇 개 남았어? 세 개 남았지. 세 개 다 대응시키면 이거 3 곱하기 2 하면 되네. 이거를 막 멋있게 풀러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쏘냐 없쏘냐에 쏠 수 있냐 없냐의 구체적인 어떤 조건들이 나와 있으니까 물론 아까는 그런 거 없이 일반적인 형태는 이걸로 따겠지만 하나씩 쏴가면서 연습하시면 되고 그게 경우가 이제 많네. 만약에 여기가 조건이 이렇게 두 개 있고 여기 숫자가 더 많으면 이제 남은 숫자 뭐 7개 남았다. 거기서 2개만 대응시키면 된다. 그러면 이거고 5개 대응시키면 된다. 그러면 이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네. 근데 여기는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2가 쏠 수 있는 거 3이 쏠 수 있는 거, 뭐 4가 쏠 수 있는 거 이렇게 차례대로 그냥 해가지고 가지수만 구하겠습니다. 자, 이제 터프 하나 고르고 번 1309번이시고 x에서 y를 하는 중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에게 쓰는 것이죠. 또 얘도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1, 2, 3, 4 1, 2, 3, 4, 5, 6 f 가는 1대1 함수고 집합 x의 임의의 원소 a에 대하여 a, fa의 값은 짝수이다. 임의의 원소 모든 원소에 대해서 a, fa의 값은 짝수이다. 그럼 이것도 정의역이 4개니까 해야지. a, fa 즉 자, 1fa가 1f1이 짝수이려면 f1이 어떻게 써야 돼? 홀수. 그럼 얘가 홀수에다 써야 되니까 1, 3, 뭐 몇 가지? 3가지. 2f2는 얘가 짝수에다 써야 되니까 짝수 3개 남았어. 그대로 3가지. 3f3은 얘가 어디? 홀수에 써야지. 그럼 이미 홀수를 하나 써먹었다고 여기서 몇 가지? 2가지. 4f4가 또 짝수이려면 얘가 짝수에다 써야 되니까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결국 3 곱하기 2 곱하기 2 뭐 공식이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는 공식으로 하는 것보다 뭐 한다? 직접 하나씩 직접 대입해보는 거를 생각하는 게 예외의 경우를 제외한다든가 이런 게 훨씬 편하고 그냥 일반적인 형태에서의 그냥 공식 자체로 물어보는 건 그냥 공식 쏘는 건 상관없겠지. 그다음에 아까 설명했다시피 조합을 이용하는 거는 뽑기만 해놓으면 선택만 해놓으면 크기 순으로 알아서 써야 되는 증가나 감소하는 형태가 대표적인 조합으로 보는 거. 1311번 밑에 조건이 증가함수여라. fx보다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큰 숫자는 큰 값에 대응돼야 된다. 그러니까 4, 5, 6, 7, 8 6개 중에 몇 개만? 3개만 선택해보면 된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식으로 뭐 한번 써보면 공역의 컨비네이션 정리하면 되겠네.
자, 여기다 토프 문제. 316번. 1416번. 일, 이, 삼, 사, 오, 1416번, 5까지. 1, 2, 3, 4, 5. x에서 x로의 함수. 개수 분도 x, x, 1, 2, 3, 4, 5. 1대1 대응인데 F2, F3, F4 얘를 만들게 된다네. 일단 어떤 조건이 있는 2, 3, 4부터 대응 먼저 시키면 되지. 3개를 대응시킬 건데 뭐 크기 순으로 대응을 해야 되네. 그러니까 몇 개? 5개 중에서 3개만 딱 뽑으면 되지. 그래서 알아서 뭐 예를 들어 1, 2, 5가 뽑혔다. 그럼 알아서 크기 순으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쏜다. 그럼 남은 거 2개 남았고 2개 남았고 1대1 함수가 되게끔 대응시켜야 되잖아. 1대1 대응이 되게끔. 그러니까 뭐 두 가지지, 이펙트를 남은 거는. 두 개 대응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개수가 충분히 많더라도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를 좀 연습하셔라. 라는 거였고.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유형을 한 번씩 쭉 완료했으니까 쭉 또 풀 수 있는 거 넘겨도 상관없다고. 풀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 좀 넘기고, 그 다음에 터프라든가 이런 거 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안 풀고 넘겼던 거 뭐 점검해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시간 있을 때 그냥 기본적인 문제, 그다음에 일반적인 문제도 빠르게 너네가 해결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어봐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풀면 사실은 더 좋지. 그러니까 빨리 쉬운 문제 또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너네가 풀면서 실수할 수도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안내사항 여기 결석생도 영상 보고 하면서 들어야 되니까 일단 폰을 켜놓고, 자, 우리 예전에 하듯이 다시 카톡방을 좀 운영하기로 했어. 너네가 이제 숙제를 물론 하는 사람은 잘 하기도 하고 뭐 하지만 전반적으로 숙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너네가 같이 이렇게 좀 하고 부모님도 그런 걸 알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숙제 검사 카톡방을 하나 있고, 여기다가 예전처럼 사진으로 마지막 장 찍어서 올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너네 지금 이 반만 만들어 있는 단톡방이 있단 말이야. 거기다는 항상 수업했던 영상, 수업 영상 올려줄 테니까 복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업을 빠졌어 그럼 꽁화를 한다든가, 그럼 거기 단톡방 들어가면 차례대로 이제 어제 거부터 이렇게 계속 올릴 거야. 거기 가서 보강 및 또는 복습 본인이 알아서 이제 활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상담하는 방, 여기는 이제 너네는 없고 선생님들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항상 숙제한 거 어디까지 해라 라고 또 안내하고 할 테니까 되기 전에 숙제를 좀 사진으로 좀 제출을 하고, 또 못했으면 언제까지 좀 완료하겠다 해서 그 완료를 해야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다시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지우서로도 여기 상담방은 일단 없어. 그냥 상담하면 되니까. 근데 요 방은 만들 거야. 너네도 숙제. 엄마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래 선택해. 왜? 선택해. 영상 끄고 하겠습니다. 영상 끄고 할 거야? 둘 다 좋아요. 이래야지. 그렇죠. 이미 늦었어.